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2019년 첫 수업이죠, 그죠? 기본서 다 받으셨는데, 아침에 그 원탁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자료 하나씩 갖고 갔죠? 그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인데, 11월 달에. 그거 3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잠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제가 다 얘기를 할 테니까 올해 시험 방향 이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3페이지를 펴놓고 설명을 좀 듣고 첫 시간이니까 그죠?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라 했는데 왜 안 가져와가지고 집에 있다고 안 들고 도망가네. 다 이유가 있겠지. 그 나눠드리는 이유가. 잘하네요. 잘하셨어요. 그래. 이제 3페이지를 펴놓고 먼저 우리 기본서를 한번 봐봐요. 기본서 책.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3일간 수업을 했죠. 수목금. 그러니까 이제 민법도 하고 또 공법도 하고 중개사법도 하고 한번 수업을 들었는데 이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 듣는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11, 12월은 입문서고 이제 제대로 된 공부가 1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과목별로 이 기본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11, 12월에 수업했던 책은 임시교재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책은 이 지금 받은 기본서입니다. 이 기본서를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읽고 또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부동산학 개론책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어요.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썼기 때문에 아주 진짜 여러분들 공부하기 아주 편하게끔 편집도 되어 있고 정말 신경을 써서 집필을 한 책입니다. 내가 자신있게 그려드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면은 어느 정도 개론 때문에 시험에 실패할 일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먼저 과목별로 책을 먼저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책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책에서 이제 표절을 딱 넘겨가지고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5장 이렇게 표절을 넘겨가지고 5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 뭐가 나오는지 목차가 나와 있죠. 그 목차를 지금부터 한번 처음 1편부터 8편까지 목차를 쭉 한번 봐봐요. 읽어봤죠, 목차를. 목차 전체, 우리 개론은 이제 1편에서 8편까지 8개 편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편이 부동산학 총론인데, 이 총론 부분은, 1장의 부동산학의 체계, 또 2장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3장은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총론 부분에서는 내가 부동산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또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또 부동산의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속성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2장에 또, 경제론은 수요 공급이론하고 경기변동이론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수요와 공급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또 탄력성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먼저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 대목차를 먼저 보고요. 그 큰 1편 총론의 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3개 장에서 1장의 학문의 체계, 2장이 개념과 분류, 3장이 특성과 속성인데 이렇게 그 중목차를 보고 그 중목차 밑에 또 1절, 2절, 3절에 어떤 게 수록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를요.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1편에서 8편까지 목차를 몇 번? 5번 읽습니다. 5번. 1편에서 8편까지 한번 읽고요. 다시 1편으로 가서 또 8편까지를 한번 읽고 이걸 5번 반복해서 읽는 거야. 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차라는 게.
그러면 이제 목차를 5번을 반복해서 읽고 나면은 이 개론이라는 교재가 어떻게 편제가 돼 있다. 그죠? 8개 편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 8편에서 내가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영역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체계를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목차를 이 5번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그 과목의 체계가 딱 서는 거고요. 목차를 5번 읽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목차 한 장 앞으로 딱 넘겨보면은 출제 경향 빈도표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죠. 목차 바로 앞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1회부터 29회까지 각 편수별로 몇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목차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개론이 어떻게 편제가 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이 1회부터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최근에 한 5년 정도, 최근 5년 정도에 출제된 문항수를 한번 쭉 한번 봐봐요. 쭉 보면은 주로 이제 비슷비슷한 숫자가 출제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좀 많이 출제된 영역들이 눈으로 좀 드러나는 게 있죠. 거기서 이제 요 목차하고 출제 경향 빈도표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여기서요. 중요 파트가 뭔지, 중요 부분이 뭔지 그 8개 편수 중에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영역이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선정해 보는 거야. 중요 파트를. 거기서 보면은 가장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투자론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많은 비중을 보이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경제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론도 있고, 그리고 금융론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론도 뭐 4개, 5개씩 나오고 있고요. 다 비슷비슷한 숫자지만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게 순위를 한번 선정해 본다면 이제 투자론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가 감정평가론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론이나 금융론, 정책론, 시장론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그 영역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 또 어려운 영역이 투자론이겠구나. 이게 이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1순위로 내가 투자론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순위가 감정평가론 2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론이 되는 겁니다. 정책론이나 금융론도 출제 문항수는 5개 이상이 출제가 되고 평균 5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이 정책이나 금융, 시장론 이런 것은요. 수업 중에 수업 듣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근데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론이나 경제론 요 3개 영역은 수업 듣는 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책을 딱 받으면 어느 과목이든 간에 편집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목차가 나와 있고 그 앞에 출제 경향 빈도표가 나와 있으니까 모든 과목 그 기본서를 딱 처음 접했을 때 해야 될 게 이 책에서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출제 경향 빈도표 바로 밑에 보면 각 편수별로 1편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에 공부를 둬라. 2편 경제론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수험 대책이 또 실려있죠? 그죠? 그걸 여러분이 쭉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이제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투자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습득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경제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을 봐야 중요한 포인트가 빨리 노출이 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핵심 쟁점들을 빠르게 정리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책을 받으시면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셔야 돼. 이 책에서 내가 1년 동안 가장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 2-3개 정도 아니면 3-4개 정도를 중요 파트를 선별해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된 수업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11, 12월 수업한 거죠. 1년 동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한 겁니다. 준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 12월에 내가 공부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죠? 다른 거 하라 그랬지. 신문 매일 읽으면서, 그죠? 자기 관심 영역도 꾸준히 읽어보고, 사설도 좀 보고, 또 부동산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스크럽해서 좀 모아두고 그러라는데, 한 개도 안 했잖아, 지금, 그죠?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해봤지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목표도 한번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도 목표 선정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달라질 게 없겠죠? 똑같겠죠. 우리가 뭔가 변화된 삶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생활을 해서는 합격하기도 당연히 어렵겠죠. 뭔가 좀 다른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라는 게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10개월이 남아있어요. 10개월이 남아있는데 올해 시험이 10월 26일인데
아직까지도 10개월 남았죠. 10개월이면 충분히 1, 2차를 동시에 끝내야 됩니다. 작년에 5월 중순 이후에 등록해가지고도 1, 2차를 동시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꼭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5년, 6년, 8년을 다니도 떨어지는 분은 계속 떨어져요. 4개월, 5개월만 해도 합격하는 분은 합격하고. 그 이유가 있겠죠?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 모방해서 한번 따라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꼭 내만의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내 방법이 잘못됐다. 그럼 중개사 공부에 맞는 방법으로 바꿔야지, 그죠? 그 방법을. 다 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다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학창시절에 그런 대로 공부도 좀 해봤고요. 다 나름대로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옛날에 내가 학창시절에 잘했던 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왜? 칼이 무디졌잖아요, 그죠? 칼이 완전히 지금 무도 안 잘리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었잖아요. 10년, 20년 책에서 손을 뗀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력도 많이 감퇴가 됐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 정비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요. 요즘 이제 제가 토요일도 학원에 나오고 일요일도 학원에 나와가지고 그 다른 위지 수업이 없을 때는 대부분 여기 학원에 나와 있으려고 하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뭐 독서실 텅 비어 있고요. 어제도 한 4분, 5분 정도 와가지고죠. 그것도 잠깐 하고 있다가 가시고 그랬는데, 일요일 같은데, 물론 일요일 날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죠? 자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독서실 잡아놨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잡았습니까? 책 보관하려고 잡았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판사하는 내용도 많아요. 우리가 입문서 가지고 공부할 때는요, 입문서는 1차 과목이 민법 개론을 합쳐가지고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민법이 좀 더 두꺼우니까 개론은 한 73페이지가 밖에 안 돼요. 그 73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11, 12월 2달 동안 공부를 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본서는 600페이지죠, 그죠? 책이 600페이지야. 근데 이걸 2달 만에, 8, 9주 만에 끝내려면 하루에 70페이지 정도 분량의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11, 10월에 2달 동안 70페이지 가지고 2달을 달았지만, 그죠? 1월달부터는 2달 동안 수업한 분량을 하루에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70페이지. 엄청난 분량을 쏟아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판사할 내용도 많고, 여러분이 또 받아 적어야 될 것도 많겠죠? 필기해야 될 것도, 그죠? 근데 실제 이제 1, 2월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 책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책에서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실제 1, 2월은 필기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책을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처음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요. 1, 2월 과정에서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을 골라주는 겁니다. 중요한 걸. 아셨죠? 없는 걸 필기하는 게 아니고 있어요. 책에 다 있어. 그럼 뭐 받아 적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죠? 뭘 해야 돼? 설명을 할 때 이해를 하고, 뭘 설명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35페이지, 넷째 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입에서 지금 35페이지 넷째 줄을 설명하면 그 35페이지 넷째 줄에 줄을 쳐야 돼. 줄을 치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하면, 그게 동그라미를 딱 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 위에다가. 이게 1, 2월에 해야 될 거예요. 1, 2월에는 필기할 게 거의 없어요. 실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어느 게 중요하다는 걸 발췌해 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따라할 거는 뭐야? 책에 찾아서 줄을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줄을 쳐놔야 나중에 그걸 집중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받아 적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적어 놓고 나면 옆에 다 있습니다. 실제는 적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실제 필기할 내용은 3, 4월 가야 이제 필기할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1, 2월에는 각 페이지별로 중요한 게 뭔가를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줄을 쳐야 돼. 그게 중요하고, 만약에 필기를 해야 된다. 그럼 어디 해야 돼요? 필기는 이 기본서가 직접 노트가 돼야 돼요. 필기는 기본서에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서에 직접 필기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필기한 내용은 수업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도움을 주는데 그 필기한 내용이 바로 내 눈에 가장 잘 띄는 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노트가 필요 없어요. 노트 들고만 안 되고 해당 페이지에 바로 필기를 하셔야 돼. 지금 35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으면 35페이지에 그죠? 지금 넷째 줄에서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게 혹시 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35줄을 딱 치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중간중간에 여백이 다 있잖아요. 여백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포스트잇, 그지? 오늘 제가 연필하고 포스트잇을 준비해서 갖고 오시라 그랬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죠? 한번 꺼내봐. 갖고 오신 거. 줘봐봐. 형옥 씨가 좀 띄줘야죠. 아주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죠, 그죠? 우리 형옥 씨가. 그렇잖아요. 요 요 정도 크기가 참 좋습니다. 이걸 늘 휘다고 다니면서 아침에 수업 시작 전에 딱 꺼내가지고 책상에 딱 오른쪽에 얹어놔요. 얹어놓고, 그 해당 페이지에 필기를 하다가 여백이 없잖아요? 여백이 부족하면은 여기다 메모를 해.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바로 해당 페이지에 갖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2월 말 진도가 다 끝날 때가 되면 책 두께가 훨씬 두꺼워져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포스트잇이 붙여가지고요. 득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 필기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 책의 내용을 빠르게 습득하는 데는 필기한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민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법률행위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케이스로 사례를 예를 들어주죠. 그죠?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팔았는데 을이 어떻게 해서 그 아파트를 다시 병에게 팔았고 이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을이 치든지 병이 치든지 이래가면서 케이스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막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원숭이가 어떻게 하고, 그죠?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아까 내가 1분 잠깐 봤다는 얘기죠. 원숭이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뭔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그런 게 메모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 그 사례가 빨리 떠오르면 책 내용을 쉽게 습득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민법 설명을 들을 때도, 민법 수업을 들을 때도, 민법은 더 많아요. 케이스를, 사례를 들어서 예를 갖다가, 요런 데 적어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붙여두면 정말 빨리 이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필기를 하실 때는 기본서에다, 그 다음에 그 포스트잇을 사실 때도, 필기는 기본서에 직접 하셔야 되는데, 여백이 없으면 이 포스트잇을 활용하고, 이 포스트잇을 살 때는 이 무지로 된 걸 사셔야 돼요. 여기 줄이 쳐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줄이 넓어가지고 몇 글자 못 써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줄이 없는 무지로 된 걸 사시고 요 정도 크기가 딱 좋네, 그죠? 요걸 사갖고 늘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필기를 하실 때는 연필만 가지고 필기를 하시도록, 필기구는 연필만 사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어떤 선생님은 그죠? 중요하니까 여기에 형광펜 하세요 딱 이러시거든요. 물론 형광펜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눈에 들어오는데 이 형광펜이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파란색, 별의별 컬러가 다 있는데, 이제 형광펜을 해두면 우선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형광등 불빛에 반사가 되면요, 시력을 금방 망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시력이 나빠지는 속도가 다른 때보다 한 20배 빨라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컬러펜을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또 실제 1, 2월에는 형광펜을 사용할 게 별로 없어요. 책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걸 끄집어내갖고 줄 쳐주는 거야, 줄 쳐주는 거. 실제 중요한 거는,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는 3, 4월이나 5, 6월에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뭔가를 이렇게 골라주는데, 그게 형광펜 쫙 하고 나중에 5월 되면은요, 형광펜 하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럼 그때 되면 형광펜을 짝짝 한다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 4월 정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4월까지 안 가더라도 1, 2월만이라도 있잖아요. 좀 연필만 가지고 필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필기를 하실 때도 여러분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요. 기본서를 처음 다루니까 기본서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요. 어느 걸 적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책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적어놓고 보거든요.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뭘 적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적고 보는데 좀 지나가지고 실력이 좀 형성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필기한 걸 한번 보세요. 가관이에요, 정말요. 잘못 적은 게 너무나 많다니까. 불필요한 것도 많고, 안 적어야 될 거, 그리고 15페이지에 적어야 될 걸 17페이지에 갖다 적어 놓고, 그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 틀린 거, 단어 틀린 거, 이런 게 수두룩 갑니다. 1년 내내, 그죠? 부동산화 개론을 줄이면 개론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개괄적 이론이니까. 이걸 자기는, 그죠? 개론 이렇게 적어 놓고 맞다고 막, 그죠? 남한테 보여줘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잘못된 거잖아, 이게. 용어 자체가 틀리 있죠? 개괄적 이론이니까 개론이란 말이야. 개괄적 이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 맞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는 맞는 줄 안다니까. 그런 거 이제 나중에 가면 수정도 해야 되고 하겠죠. 그죠? 제일 지우기 쉬운 거는 연필이지, 그죠? 볼펜보다는 연필이 좋고, 볼펜으로 하면은 수정 테이프나 화이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한 번 이렇게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면 그 위에는 다시 글자를 적기가 어려워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필기구를 연필만 사용하고 형광펜은 가급적이면 좀 뒤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좀 지나보면은요,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관계되는 포인트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형광펜을 사용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력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공부를 뭐 몇 년 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책을 한두 시간 보고 나면 막 눈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도 계십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후반부에 가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11월 달부터 여기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공부를 좀 하다가 시력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자기는 초기에 공부를 안 해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잘 아니까. 안압이 높아가지고 적응을 못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시력이라는 게요. 우리가 중개사 공부가 끝이 아니잖아, 그죠? 앞으로 평생이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보호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당부를 하고요. 가급적 연필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27페이지 내용을 설명한다. 그럼 설명하는 부분을 책에서 줄을 쳐요, 이렇게. 줄을 치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핵심이 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딱 해둡니다. 여기를 수정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수정해갖고 이걸 다르게 내는 거니까,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딱, 표시를 딱 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 별표하면 돼요. 올해 또 나올 거다. 별 위에 공산당 별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딱 치면. 이건 공산당 별이죠. 이건 무조건 올해 시험에 나올 거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그 중요도를 표시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지문으로 등장한다. 그럼 또 당구장 표시해도 되고, 뭐 얼마든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그죠? 연필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시가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필기구는 연필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 2월 달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11, 12월에, 그죠? 입문과정을 한번 끝냈어요. 그 다음에 또 1, 2월 기본 이론을 하고,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죠. 11, 12월은 입문 이론이고, 그 다음에 3, 4월은 중급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5, 6월에 또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이게 이제 심화 이론이고요. 이 단계가 이제 요약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론 3번 반복한 걸 핵심적으로 요약해주는 단계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문제풀이를 해요. 7, 8월에 문제풀이하고, 이제 9, 10월은 동행 모의고사하고, 그리고 핵심 백선, 또 특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뭐 대부분 학원마다 다 똑같겠지만, 그죠? 지금 이제 11, 12월에도 입문 이론을 한번 했지만, 이거는 들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들으면 도움이 되지만,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11, 12월은 과정은. 실제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 나가는 1월부터가 중요한 거지, 요 과정은 없어도 따라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다만 이제, 민법이나 공법 같은 경우는요, 입문 과정을 한번 들어두면 뒤로 갈수록 상당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개론은 입문 과정을 안 들어도요, 1월부터 제가 수업할 때, 1월에 등록했다는 걸 가정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1월, 1, 2월에 등록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입문 과정을 안 들은 사람도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제가 알아서 해드리니까요. 이건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민법이나 그 공법 같은 경우는 1, 2월 과정을 들어두면은 기초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가지고 용어도 좀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부는 이제 1월부터라고 보는데, 자, 1, 2월 2달 동안에, 그냥 1월 한 달 동안에 지금, 1월 한 달 동안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1월부터는, 그죠? 요때부터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1월부터는, 그죠? 요때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1월 달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수업 4시간 듣잖아요. 1월부터는 이제 하루에 4시간씩 수업입니다. 4시간씩인데. 4시간 수업 들을 때는 대충 느낌이 와요. 피상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뭐,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가면 또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금방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저장이 안 돼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전문적인 영역들을 처음 습득하다 보니까요. 대충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아직 내 것으로 체제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기억력이 감소돼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내 것으로 저장이 되고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시험 때까지 가겠죠. 그러려면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수업만 들어가지고 다 합격할 것 같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습이 필요한데 실제는 공부는 복습보다는 예습이 월등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복습보다 예습이 한 5배 정도 효과가 높아요. 근데 11, 11에는 예습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이 책을 처음 접하는데 뭐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예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습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1, 2월까지는 무조건 뭐 해라? 복습을 해야 되고요. 이제 3월부터는 진도가 두 번째 나가는 거죠. 그럼 3월부터 이제 예습 위주로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1월하고 3월하고 공부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지? 3월에 가면 다시 공부를 어떻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 근데 2월 말까지는 무조건 요 진도가 한번 딱 마무리될 까지는 철저하게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복습도 어떻게 하시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중개사, 합격하려면 공부도 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수업만 들어갖고 합격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도 2달 다녀봤으니까 느끼고 있죠? 1월 달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수업 들은 거 4시간 외에 5시간? 형 혹시 5시간에서 하고 있어요? 수업 들은 거 말고 5시간 한다고? 그럼 하루에 9시간 한다는 거냐? 수업 들은 거까지 해가지고. 그러다가 5월 되면 죽어요. 초상 친다니까. 하지마, 그렇게. 무리하지 마. 이 또 학원에 다니다가 또 뭐 누구 뭐 초상사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다지. 참네. 그렇게 초기부터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제일 합격하기 쉬운 거는 그 달수만큼 공부를 하면 돼. 예를 들면 1월에 1시간, 3월에 3시간, 6월에는 6시간, 9월에 9시간 하면 됩니다. 9월에 9시간 하라 하면 못할 것 같죠? 18시간 합니다. 9월 돼 보세요. 거짓말인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그냥 독실에 앉아서 책밖에 안 봅니다. 7월 이후 되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시험은 가까이 오지 점수는 안 나오지 않을까? 7월에 7시간 하는 줄 알아요? 14시간 해요. 두고 봐요. 거짓말인가? 그래 한다니까. 7월 이후 되면은 막 급해가지고요. 막 무자백에 공부를 하는데 이게 7, 8, 90 한 4개월 막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 같으면 1월달부터 누가 수업 듣고 있겠어요? 몇 달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그게 안 통한다니까. 공부는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건데 1월부터는 내가 공부를 많이 안 시킵니다. 이럴 때 1월달에 2시간 1월달에 1시간 2월달에 2시간만 해봐요. 그러면 3월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2시간을 해야 되지 3시간을 해야 되지 알아서 한다니까. 초기에 너무 많은 양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1월부터는 이제 하루에 1월달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딱 1시간 하라는 건 아니고요. 1시간 이상 하라는 건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이 1시간 공부하는 게 요령이 중요해요. 일주일이, 7일인데, 일요일날까지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날은 푹 쉬셔야 돼요. 휴식을 하면서, 그죠? 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휴식을 할 때는 누구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휴식을 해야지. 자기 혼자 또 나가가지고 어디 뭐 싸돌아다니고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지금 초기에는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럴 때 좀 시간이 좀 확보됐을 때 애들 손잡고, 그죠? 밖에 나가서 뭐 눈술 매장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외식도 한 번씩 해주고, 뭐 박물관 한번 구경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게 철저히 서비스를 해가고 점수를 좀 따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요 7월 이후 가가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 가족이 지원군이 돼주고 도와주는 거지, 그죠? 지금부터 뭐 공부할 거라고 일요일날 가방 싸갖고 나와가지고, 그죠? 막 맨날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매일, 그죠? 뭐 내 독서에서 공부한다 하고 막 이랬는데 4월달에 모의고사 쳤는데, 그죠? 25점 나와봐. 뭐 이게 제게 뭘 할 겁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6개월을 하다니고 25점 나와 당연히 치라 이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라는 게 만만치가 않고 그렇게 쉽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초기에 공부에 그렇게 전념을 안 해도 될 시기에 이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해갖고 점수를 좀 따두면 나중에 후기에 내가 진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때 가족이 좀 도와주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우리가 밥 차려 먹고 다 설거지 해놓을 테니까 공부하고 오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당장 때리치는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하루는 가족에게 철저하게 서비스를 하고요. 또 자기도 충전을 해야죠. 그죠? 다음 주를 위해서. 공부는 6일 하면 되는데 토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죠? 월화수목금 수업이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이 개론이야. 그 다음에 화요일이 공시제법이고 수요일이 공법입니다. 목요일 날이 민법, 금요일이 이제 중개사법인데요. 이 공부하는 게 달라요. 2차 과목을 하는 날 공시제법하고 중개법, 공법
요 3일 2차 과목 하는 날은 집에 가서 그죠?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복습이라는 거는 오늘 딱 수업을 4시간 듣잖아요. 그럼 4시간 수업한 분량 중에 반드시 이거 하는 중요합니다 하면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중요 포인트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매년 시험에 나온다든가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든가 그죠? 자주 시험에 언급되는 거다. 이런 게 꼭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스스로 수업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지? 뭐가 중요한지를 수업 들을 때 대부분 파악하는데 그 중요 포인트 이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30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5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70페이지 진도가 나갔잖아요. 그 진도 나간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체크를 했겠죠. 수업 들으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한 번 쫙 읽어요. 그리고 한 번 읽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아무 기억 안 납니다. 항상 읽을 때는요. 2번 이상을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절대 저장이 안 돼요. 기억에. 아셨어요? 우리가 가장 기억을 오래 연장시키는 건 반복학습이에요. 우리 연령대에서는요. 중개사는 전부 3, 4, 5, 60대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10대, 20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 딱 들어서 머리에 남아있을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잖아요. 그죠?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머리에 녹이 슬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전문 능력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생소하고 내용이 아직 체질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기려면 반드시 반복학습이 필요한데요. 자, 중요 포인트를 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중요한 거 체크한 걸 한 번 쭉 읽어요. 그리고 다시 1페이지로 가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걸 반드시 2번 읽어야 된다. 2번을 읽고 거기서 또 끝나면요 기억에 오래 안 가요. 이 2번 읽은 걸 반드시 한 번 써야 됩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복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를 반드시 2번 읽어야 돼. 반복해서 2번 읽고 그걸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걸요 연습장에 한 번을 딱 써요. 그리고 쓰고 나서 이걸 버리면 안 돼요. 버리지 말고. 자, 1월 3일 공법 이렇게 해서 A4 용지로 이렇게 적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1월 3일 공법에서 적어놓고 이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썼잖아요. 이걸 이제 과목별로 매주 이렇게 해서 딱딱 모아가. 알았어요? 모으라니까 이걸 버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2월 마지막 거 가서 딱 이거 하고 나서 그동안에 모았던 걸 철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 스스로 만든 요약집이에요. 그렇겠죠? 전 과목 요약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서툴지만은, 그죠? 1, 2월 달에. 3월, 4월 되면 과목별 요약집이 다 나와요. 과목별 요약집이 다 나오는데 그건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죠? 시험을 선생님이 쳐주는 겁니까? 내가 쳐야 되잖아요. 내가 쳐가지고 내가 60점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를 발견해가는 게 빨리 점수를 끌어올리는 길이겠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자, 복습이 중요 포인트를 2번 읽으란 말이에요. 읽어. 외우는 게 아니고 암기한다.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암기라는 거는요. 나중에 6월 이후에 가서 암기를 해야 돼요. 이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죠? 중요한 거는 여러 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저절로. 그리고 또 내용이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는 건 암기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해가 돼갖고 남한테 이걸 설명할 정도가 되는데 그걸 왜 외우고 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암기라는 건 이제 이해가 안 될 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가면 이제 외워야 되겠죠. 6월 이후에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5, 6월 단계나 6월 이후에 가야 암기가 필요한 거지. 지금 외워봐야 10월까지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읽는데 시간 안 갑니다. 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이 잡듯이 꼼꼼하게 읽어도 있잖아요. 읽는 데는 모든 걸 그냥 막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꼼꼼하게 읽잖아요. 그래도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다 읽는 게 아니고 뭐만 읽어라. 줄치고 필기한 것 중심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읽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만 읽으면 한 5분 하면 다 읽을 거예요. 한 번 읽는데. 그리고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시간이 4분, 3분으로 또 단축됩니다. 또 이게요. 2번 정도 읽어요. 읽는데 이 10분도 안 걸려요. 실제. 읽으라 그랬다. 그러고 나서 그 읽은 걸 꼭 써야 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절대 기억이 저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어떻게 하나? 모아요. 쓴 내용을 모아요.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 편철을 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스스로 만든 요약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그죠? 중요 포인트 2번 읽고 한 번 쓴다. 이거 하는데 30분 안 걸립니다. 2, 30분이면 떡을 칩니다. 과목마다. 미련 없이 이거 딱 끝나면 책을 덮어야 돼요. 오늘 공부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 한 번 듣고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것 같으면 귀신이, 그게 뭐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지. 대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느낌은 있지만, 근데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걸 외우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해가 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리고 머릿속에 또 외워져 있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왜, 여러분이 나중에 좀 가서 3월, 4월, 5월 이렇게 가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죠? 아는 게 나와가지고 점수로 연결된다니까? 그게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지. 모르는데 어떻게 50, 60이 나옵니까? 점수, 뭔가를 아는 게 있으니까 그걸 체크해가지고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인식돼 가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 수험생은 콩나물하고 똑같아요. 콩나물 길러봤어요? 안 길러봤죠? 콩나물을 이렇게 계속 물을 주죠? 다 빠집니다, 밑으로. 그죠? 근데 계속 콩나물 자라죠? 그거 똑같아요. 계속 수업을 들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있고 다 빠져나간 것 같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빈 느낌이야. 근데도 우리가 계속 잠재적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중개사 수험생은. 그래서 10월 달에 가서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지. 막 깝깝하거든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딱 보면 또 생소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무의식 중에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모르게.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오늘 콩나물, 시루에 넣어가지고, 그죠? 내일 나물 무치려고 오늘 하루 종일 물 줘봐요. 내일 그게 자랍니까? 매일매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게 자라가지고 나무를 묻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두르고 단기에 뭘 끝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꼭 그 복습은 20분이나 30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30분 내에 끝내면서, 그날 배운 중요 포인트를 2번 읽고 1번 쓰고, 이 쓴 걸, 그죠? 과목별로 차곡차곡 모아가요. 그래서 2달 뒤에 2월 말에 가서 딱 코스케트 찍으면 그게 여러분 스스로 만든 요약집인데, 나중에 그거하고 4월 달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준 요약집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요약집이나 선생님이 만들어준 요약집이나 비슷해. 그러면 요약집 살 필요도 없어. 그렇겠죠, 그죠? 안 그렇겠나, 그죠? 비용도 절감하고 공부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여조지, 이게. 자, 2차 과목은 이렇게 하루에 30분 정도 복습하시면 돼요. 그럼 1차 과목 하는 날, 개론하고 민법. 여기 이제 중요 포인트겠죠? 이날 어떻게 하냐? 요 날은요, 역시 복습인데, 복습하는 게 뭐냐? 서브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서브노트. 이 서브노트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1차 과목은 반드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2달간 숙제를 드립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1차 과목이 다 끝난다. 그럼 당연히 그날 공부한 것 중에 중요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포켓용 수첩에다가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딱 늘 휴대가 가능한 포켓용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죠. 내용을 반으로 딱 나눠, 앞번 민법, 반 뒤는 개론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늘 배운 거 중에, 오늘 예를 들어서 개론에서 부동산의 개념이 나왔다. 그럼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중요한 걸 정리하겠죠, 그죠? 두 번째 또 토지의 용어가 나왔다. 그럼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 또 몇 개를 정리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요 포인트를 쭉 이렇게 메모를 해가요. 매일매일 월요일하고 목요일 1차 과목 한 날은 요 서브노트 만드는 게 공부할 내용인데요. 서브노트를 한 번도 여러 번 안 해봤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서브노트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범적으로 서브노트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업 끝나면 오늘 수업한 거 내용 중에 서브노트에 옮겨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한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오늘은 제가 이게 서브노트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서브노트라는 게 뭐냐면 이 문방구에 가면 요 정도 되는 수첩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 산 건데, 문방구에 가서 수첩을 사라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사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뒤져가지고 문방구에서 저 디디바바라는 데 가야 있어요, 이거는. 다른데 일반 문구점에는 없어요. 디디바바라는 게 대구에서, 가장 큰 문구점이죠, 그죠? 대형 문구점인데, 디디바바라고 있어요. 그거 가야 좀 싸고,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게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작년에는 제가 300건을 한꺼번에 샀거든요. 대구, 포항, 울산 다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2,500원씩 해요. 한 건에. 그래 하는데, 지금 요 정도 분량 되는 걸 다른 문구점에 가서 사잖아요. 최소한 4,000원, 5,000원을 줘야 돼요. 이 숫자가 비싸요. 비싼데. 근데 2,500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어요. 사는데, 대량으로 사면은.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전부 이게 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지. 전부 내지고 이게 전부 메모할 내용이에요. 다. 근데 이 줄이 아주 이게 가늘어 가지고 줄이 좁아요. 줄 간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이 줄간격이 넓은 게 있거든요. 몇 자 못 찍잖아요. 그죠?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버릴 게 없습니다. 이 수첩이. 뭐 뒤에 다른 거 보면은 뭐 반은 그죠? 뭐 달력 있고 뭐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그리고 뭐 뒤는 또 뭐 전화번호 정도, 여기도 전화번호 정도 있긴 있는데 한 두 장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내지예요. 상당히 이게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 그 요 맨 뒤에 이제 여기 자기 이름 적는 칸이 있거든. 자기 이름 딱 적어놓고 여기, 그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반으로 나눠,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앞에는 개론, 뒤는 민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표시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1차가 말하는 날은 요 서브노트를 만드셔요. 오늘은 제가 서브노트 해야 될 분량을 딱 알려줄 테니까, 그거 집에 가서 적는 데 있잖아요? 받아 적는데, 5분이나 10분이면 돼. 오늘은, 그죠? 30분, 이 서브노트 하는데도 한 20분에서 30분은 걸려야 될 거예요. 그날 중요한 걸, 그죠? 하려면. 요렇게 해야 이 서브노트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서브노트라는 거는 이게 늘 들고 다니면서 내가 보기 위한 거거든요. 서브노트 하라 그랬는데 중요한 걸 옮기 적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중요한 게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오는데 내가 오늘 들어봤을 때 저거는 다음에 3, 4를 가서 한 번만 더 들으면 내가 알 것 같다. 기억이 나고 저거는 정리를 안 해도 되겠다는 거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딱 보면은 뭐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걸 내가 자주 보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고요. 다음에 혼란이 와서 틀릴 만한 내용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게 아니고 뭐 써놓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옮겨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써노트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한 1주, 2주 이렇게 뭐 2, 3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옆에 사는 걸 딱 보거든요. 옆에 사람 보면 막 정말 그죠?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검정색 해가지고 막 컬러별로 해가지고 막 진짜 총천연색으로 막 멋지게 해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컬러가 표시가 잘 됐다고 멋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멋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뭐냐? 이걸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줄 겁니까?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서브노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걸 하는 겁니까?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활용해야 되겠죠? 매일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번호별로 이렇게 쭉 적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건 휴대용이에요. 갖고 다니는 거라고. 집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늘 들고 다녀요. 자, 집에서 학원 올 때 그죠? 1번을 보고 옵니다. 1번을 딱 보고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학원 올 때까지 1번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까지 오시는 거야. 중간에 오다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라고. 복귀용이니까 휴대용이니까 들고 다니면서 그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실 때 2번을 봐요. 2번을 보는 거지. 2번 보면서 집에 가실 때까지 2번을 계속 연상하시라고 멍하고 오지 말고. 아셨어요? 그러다가 또 2번 계속 생각하고 가다가 또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죠? 파도 사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2번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또 끓여서 이걸 한 번 더 보는 거죠. 화장실 앉아있어도 보고요. 밥 먹을 때도 보고,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득입니다. 하루에 2개씩만 봐봐라. 일주일에 10개씩 보죠. 한 달이면 40개나 50개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10개월이면 400개, 500개를 보겠죠? 그게 시험 문제를 매일 보고 다니는 거야. 그날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걸 여기다 메모해서 적었는데 그걸 계속 본다는 게 뭐야? 그게 시험 문제지. 당근 뭐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떨어져요? 합격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이 서브노트를 만들었으면 꼭 들고 다니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2월 말에 이제 마지막 주 딱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이 다 제출해야 돼. 저한테 이 서브노트를 제출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주면은 제가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부 다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서브노트 한 걸 딱 보면요. 이분은 4개월만 공부하면 합격 점수가 나온다. 6개월 정도 걸리겠구나. 아니면 1년 만에는 좀 어렵겠구나. 바로 딱 나와요, 답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한 거야. 아셨어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물으면, 그죠?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수정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지, 그죠?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중개성 공부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 요령대로 하면 최단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리고 2월 말에 이제 다 제출하고 나서 또 잘한 사람은 또 제가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한테 시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을 주는 기준이. 중요한 포인트가 누락되지 않고 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서브노트는 누가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거죠. 본인 스스로 보는 건데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남이 봤을 때 좋은 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봐가지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서툴지만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한 거 잘했다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바로 쳐다도 안 보고 갖다 버리뿐입니다, 제가요. 그건 남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서툴러도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오케이? 서툴지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걸 하시면은 올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서브노트를 하시면은. 근데 서브노트를 안 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조금, 그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 서브노트라는 것 자체가 오늘 수업한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를 자기가 정리하는 건데, 정리한다는 게 이미 중요 포인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메모하면서 기억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한 걸 늘 보고 다녀. 그 어떻게 시험에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또 2차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부도 해보니까 어려운데 공부를 언제 하는데 매일 하고 있잖아 지금 매주. 다른 과목 하잖아 지금 복습을 하면서. 그죠? 똑같은 겁니다. 다 전 과목을 다 지금 공부해가고 있는 거예요. 1월달부터. 다만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이 서브노트 만드는데도 20-30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는데도 20-30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남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토요일 수업 없죠. 토요일 날도 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요날, 그죠? 이날도 뭐 하느냐, 이제 이 복습하고 서브노트 만든 거 외에 그 외의 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시간이 남습니다. 요때는 뭐 하느냐, 무조건 민법 동영상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 수업 끝났다. 복습 딱 30분 끝났죠? 공부책 사정없이 덮어야 돼요. 그걸 미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딱 자기 할 분량 딱 끝나면 그냥 무조건 책 덮어요. 책 덮고 그냥 동영상 켭니다. 해가지고 민법은 일주일에 수업을 2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갖고 안 돼요. 2번을 들어야 되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 결석 안 하고 오늘 한 번 들었죠? 그렇죠. 그 외에 그죠? 틈틈이 매일 이렇게 30분씩이라도 들어요. 동영상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1강을 걸리해서 듣다가요 30분 정도 지났죠? 딱 정리를 시켜요. 그럼 내일 들어가면 이어듣기를 하시겠습니까? 뜹니다. 이게 1강이 50분 수업인데, 그죠? 만약에 30분 수업을 듣고 끊었잖아요. 그죠? 50분이 다 안 갔죠? 그럼 이게 60%밖에 못 들은 거잖아요. 그럼 진도율이 거기에 60%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 진도율이. 요거 50분을 다 들어야 100% 이렇게 명시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100% 돼 있는 건 1강을 다 듣다 뜻이죠. 그럼 그 다음날 2강 들어가면 되겠다, 다음에. 근데 30분 딱 들으면 60%밖에 못 들었죠? 진도율이 100%가 안 돼 있으면 요 강좌를 듣는 중에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강을 딱 걸려가면 이어듣기 동영상 딱 들어가면 이어듣기를 하시게 뜹니다. 그 과목 딱 치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어듣기 하면 되겠죠. 그죠? 해봤나? 내가 여러분 동영상을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검색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와서 내가 뭐하고 앉아있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봐. 쿠폰을 11월 초에 넣어줬는데, 그죠? 진도율이 전부 0000000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수들어가더라고, 진짜. 70%, 80%는 동영상 한번 열어보지도 않았어, 지금. 그죠? 물론 11, 12월 때는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1월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동영상 가격이 36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다 무료로 넣어드렸지만, 영쿠폰이 이게 36만원짜리예요. 그걸 왜 그렇게 그냥 버립니까? 그 아까운 돈인데, 이제? 다 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민법이 우리 6과목 중에서 최고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요 초기에 이게 민법이 정복이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중개사 공부가. 3월, 4월 갈수록 민법 때문에 이분이 그냥 몸서리를 칩니다. 이 과목이 정리가 초기에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른 과목 그냥 저절로 줄줄 따라와요. 아주 공부가 쉽게 가는데, 민법이 정복이 안 되는 순간 그냥 중개사 공부는 중간쯤 가다가 2차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 가면 전부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올해는 예행 연습하고 한번 시험 맞춰보고, 내년에 또 하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한 2월 말 3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민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른 과목은 줄줄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험해보세요.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민법에 자신이 있습니다. 요 정도가 될 정도가 돼야죠. 중개사 공부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민법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 순간 그냥 중개사 공부는 과당되는 거다. 다른 과목이 다 전부 법 아니야, 법인데, 이게 민법에서 다 파생된 법하고 똑같아요. 민법의 체계만 어느 정도 딱 잡으면 정말 다른 과목들은 쉽게 점검할 수 있고, 법 아니고 학문은 제 과목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죠? 독특한 성격이 있는 과목이니까, 이거는 제가 해결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개론 공부해야 될 시점이 또 오거든요.
개론도 물론 어렵겠죠. 근데 일단 수업 듣고 수업 하면 다 할 거 자신이 해야 될 공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열 때는 명심하시고요. 자, 2차 과목 30분 정도 복습 딱 해요. 중요 포인트를 2번 읽고 그걸 한 번 써요. 써가지고 그 쓴 내용을 버리면 안 돼. 그 A4 용지를 그대로 차곡차곡 모아가. 그러면 한 2월 말 정도 되면 8장, 9장 정도 모여있겠죠, 그죠? 아니면 10장이 될 수도 있고, 뭐 20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과목별로. 그걸 편차를 딱 하면 그게 과목별 요약집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요약집을 만들어요, 1, 2월 2달 동안에. 그 다음에 써본없어 이것도 여러분이 만드는 요약집이에요. 응? 나중에 제가 3월이나 4월 가면 제가 만든 서브노트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만든 서브노트를 드려요. 응? 내가 개론 수업을 했지만, 개론 수업하면서 내가 수험생으로 서브노트를 만든다면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내 스스로 나도 서브노트를 만들어요. 어이? 그걸 나중에 보여드려요. 여러분에게 드릴 거라고.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서브노트에 그죠? 보완도 해도 되고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3, 4월에 가면 또 내용이 첨가되겠죠. 그러니까 쭉 이어서 그냥 다 적으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여백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내가 서브노트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따라 해봐요. 어이? 그렇게 하고 이걸 작년에 제가 300건 사가지고 지금 몇 건 남은 게 있는데, 이걸, 2,000원을 받아야 돼, 2,000원은. 2,000원 안 받으면 안 돼. 필요한 분은 오셔가지고 2,000원에 사가도록 하시고. 알았죠? 저희 사무실에 몇 건 있을 거예요. 없는 분은 디디바바를 찾아가가지고, 그 PD 수첩 달라 그러는데, 디디바가 아니면 요 앞에 나가도 여기 대성문구사라고 있거든요. 거기, 저기, 나중에, 지금 하지 말고. 그거 나가면 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문구사 있죠? 거기 가면은, 이거는 없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는 있는데. 근데, 사실려면은, 여기에 스프링이 있는 게 있거든요? 스프링이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줄이 굉장히 줄 간격이 넓어요. 줄 간격도 넓은 데다가, 필기를 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스프링이 손에 걸려가지고 적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스프링이 없는 이런 노트를 사시고 이거 정도 크기가 돼야 좀 적을량이 있겠죠, 그죠? 이거 반 정도 되는 게 해가지고 막 깨알같이 져갖고 막 눈이 아파고 보지도 못하고 이래갖고 보고 이러지 말고 요 정도 크기는 돼야 될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원래 이제 다른 과목도 50분 수업에 1시간 수업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죠? 그죠? 근데 저는 원래 그렇게 수업을 못 했거든요. 저는 70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할 때 3번을 안 쉬고 2번밖에 안 쉬었는데, 그러니까 막 작년에 불만이 많이 오더라고. 막 미치겠다. 막 70분, 75분 정도 가니까 막 발광을 하고 막 추리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미친다고 막 불만이 폭줄내가지고 올해부터 제가 수업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선생님하고 똑같이 50분 수업에 10분 휴식하는 거로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수업을 해가라고 이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시간 딱 수업을 하면은 칠판에 판사 내용이 많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판사한 걸 지우기도 하지만, 근데 판서를 이렇게 쭉 해가고 거의 안 줍니다. 근데 1시간 수업하다 보면 수업한 내용 중에 분명히 뭐 칼라로 표시를 하면서, 그죠? 중요하다. 이거 늘 나온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5분 학습법. 이 5분 학습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그러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겠습니다. 휴식합시다. 하죠? 저보다 먼저 밖에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럼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쉬는 시간에 칠판에 적힌 것 중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걸 한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5분 학습입니다. 한번 눈으로 착 보고 밖에 나가봐요. 기억이 훨씬 연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기억을 가장 오래 연장시키려면 최단 시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수업이 끝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복습하죠? 그럼 다른 사람보다 8배 기억이 연장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1일 이내에 복습을 하면 4배 정도 연장이 되는데요. 이틀째 가서 복습을 하죠? 2배 연장돼요. 3일째 가서 복습한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배운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만드시 2일 이내에 복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되는데 최단 시간에 복습하는 게 가장 오랜 기간 기억을 연장하는 길인데, 이번 시간에 쭉 수업을 들으면서 저거 중요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보고 밖에 나가는 거야. 그게 최단 시간에 복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한번 생활해가지고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한 달 지나면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뭔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잊어버렸다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딴 거 없어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모방해가지고 따라가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자꾸 모여갖고 가면서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모여서 산이 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산이 쌓아집니까? 안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좀 잘하고 이러면 그죠? 그걸 한번 니는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기능도 좋고 참 정리도 잘하냐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물론 내 공부지만 그죠?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모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 지나고 나면 한 3월부터는 그죠? 같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스터디도 해본다든가, 그렇게도,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하여튼 뭐 작은 것이 모여가면서 공부가 돼가는 건데요. 단시간에 모든 걸 이루려고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1년 공부하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아직 10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매달, 2월달 되면, 그죠? 또 1월하고 2월은 다르겠죠? 자, 1월 달에는 공부를 할 때요. 뭐 위주로 하라? 요거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책에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은 실제는 책을 읽는 게 의미가 없죠. 아직 줄도 안 쳐지잖아요. 그죠? 1, 2월 2달 동안은 듣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동영상을 부지런히 들으라 이 말이에요. 시간 나면 그냥 민법은 정규 수업 한 번 듣고 그 외적으로 동영상을 그 주에 했던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 민법 끝나기 전에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에 민법 했던 수업 있죠. 지난주 민법 했죠. 목요일 날. 그럼 이번 주 목요일 하기 전까지 반드시 지난주 민법을 한 번 더 들어요. 동영상으로. 아셨죠?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3번 들으면 더 좋죠. 그죠? 꼭 한 번만 들어간다고 딱 한 번 딱 이러지 말고. 많이 들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민법을 빨리 초기에 정보하는데 주력을 두시고, 1, 2월에는 이렇게 민법 동영상 듣는데 주력을 해요. 그 다음에 3, 4, 5월 3달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기본서에 이제 줄도 쳐져 있고 필기도 돼 있으니까 기본서 읽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 3개월 동안 정독을 했으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영역별로 있잖아요. 과목별로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야. 파트별로. 그리고 이제 7월 이후부터 문제 푸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다 있어,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책을 읽을 때는 목차만 보는 거야. 혹시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다 그러면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렇게 해서 이 단락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내용 파악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은 하기는. 그러니까 읽는 데 주로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듣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은 가급적이면 하라는 공부만 하고 그 외적인 날은 민법 동영상을 들으면서 1월 한 달을 보내봐요. 그 다음에 2월 되면 이제 공부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진도가 반 나갔으니까 그죠? 진도 나간 부분은 줄도 쳐져 있고 필기된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진도가 안 난 부분은 책이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무것도 표시도 안 된 걸 그걸 읽고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 나간 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고 줄이 쳐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2월부터는 이제 책 읽는 방법도 틀리겠죠. 당연히. 매달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첫 주 가면 또 2월 한 달 동안 공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이렇게 좀 따라해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요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합격하는 길로 가야 되니까 그죠? 꼭 해야 될 방법 내가 공부할 분량을 제시해 줬어요. 요 방법대로 꼭 따라 한번 해봐요. 물론 다른 과목도 그죠? 공부도 어렵고요. 뭐 셰프도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고 공시부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뭐 쉬운 과목이 어떻습니까? 머리 쓰려고 처음 접하는 과목들인데 그죠? 다 어렵지만은 어느 시점 되면 점수가 나올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따라 해봐요. 4월 말 되면 거의 점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걱정하고 자신감이 붙을 정도가 딱 되니까 요 방법대로 하는 게 최선이지 싶어요. 하다가 뭐 좀 답답하다 커피 한잔 하자고 저하고 상의해요. 그렇게 하면은 10개월 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봐요. 자, 우리 교재에 대해서 이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